안녕하세요. 저는 전 남편과 시댁에서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하고 돌아온 돌싱입니다.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저의 대환장 이혼 스토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그 찢어 죽여도 모자랄 남편 새끼가 만난 건 제가 28이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은 당시 젊은 사업가로 바쁘게 다니던 사람이었죠. 저는 당시 가족과 연을 끊고 살고 있었는데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던 게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사업 때문에 매번 바빠서 같이 있는 날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만났을 때는 온전히 저에게만 집중해주는 모습에 반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결혼을 깊이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좀 더 서로를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던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어요.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들이요. 만난 지 4개월 만에 보석처럼 곱고 애교도 많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이 아이와 저를 책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결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너무 기뻤어요. 이 사람이 나를 그만큼 사랑해주는구나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의 권유로 결혼식은 아이를 낳고 하기로 했어요. 배가 불러 예쁘게 나오지 않는 것도 싫었고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아이를 잃는 것도 싫었기에 저도 남편의 말에 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혼인신고만 한 상태로 제가 살던 전셋집에서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남편이 사업차 지방을 자주 내려가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큰 집을 마련하자고 했었고 그 전까지는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자고 했죠. 그리고 정말로 남편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주말에는 아예 집에 오지 못하고 출장을 가야 했고 평일에도 이틀, 길면 나흘 이렇게 잠만 자고 일하러 다시 가야 했어요. 그때 제 곁에 있어준 건 시모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이를 덜컥 임신했을 때도 시모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결혼하라며 힘들면 자기가 애를 같이 봐주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시부는 살아계셨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지병으로 병원에 내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하는 병원이 가족 할인이 되니 이쪽으로 말하고 시부를 옮겨두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니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더군요. 시모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잘 봐주겠다던 사람은 어디 가고 없고 웬 꼬장꼬장한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셨죠.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냉장고 청소는 언제 하고 안 하는 거니, 이런 돼지우리 같은 집에서 애 키우는 거 미안하지도 않니. 정말 맹세코 그 정도로 엉망인 집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출산이 처음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하겠어요? 게다가 몸 상태도 여전히 안 좋은데 말이죠. 저 딴에는 치운다고 치웠지만 애 짐은 늘어나고 치울 여력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도 매일 청소기 밀고 걸레로 닦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그건 차라리 나아요. 제일 문제는 시모 집이 저희 집 근처라 시도 때도 없이 말도 없이 벌컥벌컥 집에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집에 가시지도 않고 저희 집에 죽치고 앉아 계셨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가 나갈 때는 엄청 예민하게 구셔서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왕창 받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집에 오자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오빠, 우리 집 이사할까? 지방에 자주 가니까 지방에 자리 잡자. 난 멀리 가는 거 완전 괜찮아. 솔직히 과부 생활하는 거 너무 싫어. 우리 신혼이잖아. 뭐? 갑자기 무슨 이사야. 내가 말했잖아. 우리 사업하는데 빚이 많아서 조금만 더 참자고. 그럼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일단 지금은 그렇게 바쁘지 않으니까 당분간은 여기서 지낼 수 있을 거야. 주말은 여전히 바쁘지만 평일은 집에 무조건 돌아올게. 정말? 저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
기뻐서 활짝 웃었어요. 이제야 저도 부부답게 지내보겠다 싶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일이 터졌죠. 갑자기 걸려온 오래된 친구의 전화였어요. 웬일이야? 요새 소개팅으로 많이 바쁘다면서?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지금 남편 어딨어? 응?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나갔는데 갑자기 왜? 나 지금 데이트 어플로 남자 만나러 나왔는데 네 남편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 서로 보정을 너무 많이 했는지 사진으로는 네 남편인지 몰랐는데 지금 실물로 보니까 네 남편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놀라서 전화했어. 너 잠깐 남편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봐봐. 저는 그 이야기에 너무 놀라 친구의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더군요. 그래서 한 번 더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전화가 끊어졌어요. 남편이 전화를 안 받을 것 같아서 저는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방금 폰 보더니 바로 끊던데? 너 전화했었어? 친구의 그 말에 저는 남편이 맞았다는 걸 확인했죠.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다시 걸었고 남편이 있는 곳을 비춰달라고 했어요. 오늘 남편이 입고 간 옷 그대로더라고요. 저는 배신감과 수치스러움으로 화가 나 미치겠더라고요. 남편을 기다리는 내내 1살도 채 되지 않은 아기가 있는 유부남이 데이트 어플을 사용해야 할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지만 떠오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허탕 크게 치고 온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남편에게 따졌어요. 오빠, 데이트 어플로 여자 만나고 다녀? 뭐? 무슨 소리야. 너랑 애가 있는데 내가 왜 그런 거래?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어. 오늘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 너 설마 나 의심해?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선 발뺌부터 하더군요.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 그 모습에 저는 필사적으로 눌렀던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인데? 오늘 데이트 어플 상대가 펑크냈지? 그럴 수밖에 없지. 오빠 오늘 만나려고 했던 여자가 내 친구거든? 그 전화 받았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모르지? 내가 왜 그런 걸 친구의 전화로 알아야만 하는 건데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제 말에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아니 이럴 거면 왜 바람을 피냐고요. 화가 난 제게 남편 놈은 그제야 다급하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호기심으로 한번 해본 것뿐이야. 친구가 그런 어플이 있다고 해서 한번 경험 삼아 해본 거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얼굴도 못 봤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냥 한 번만 넘어가줘. 이후로 절대로 그런 짓 안 할 테니까. 응? 저는 남편의 뻔뻔하게까지 한 말에 배신감을 지독하게 느꼈어요. 아니, 뭔데 이렇게 당당한 건데요? 잘한 거 하나도 없는 놈이 빳빳하게 얼굴 들고 한 번만 봐달라니. 이게 지금 저한테 할 소린가요? 미안하다가 아니라 한 번만 봐달라는 소리가 먼저 나오는 남편을 보며 저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한 번만 봐줘? 이렇게 살 거면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어. 이게 뭐야? 남편이라는 작자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집에 말도 없이 찾아오지를 않나. 게다가 아직 어린 애기 두고 여자 물색하는 남자를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건데? 그리고 최소한 나한테 미안하다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봐달라고 말하기 전에. 미안해. 진짜로 미안하다니까. 2번 다시 그런 일 안 할 테니까 이만 마음 풀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니깐. 이번이 처음 아니지? 다른 대로 말해봐. 몇 명이나 이 어플로 만났냐고. 맹세코 이번이 처음이라니까. 몇 번을 이야기하게 만들어. 정말로 미안해. 그러니까 이번만 좀 봐줘. 뭐 할까? 어플도 지울게. 자, 됐어? 그럼 각 썼어. 2번 다시 이런 일 안 하기로 하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지급하고 친권, 양육권 다 나한테 넘긴다고 써. 제가 알기로 각서라는 건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각서를 쓰게 한 건 남편에게 보여준 제 각오였어요. 다시 바람을 피려 하거나 바람을 필 때 이대로 내가 하겠다는 각오였죠. 남편은 아주 흔쾌히 각서를 쓰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각서를 보면서도 우울하고 열받는 불같은 제 마음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남편은 며칠 동안 저녁마다 집안일을 도와주며 저를 달래려 애쓰더군요. 저는 큰맘 먹고 용서해주기로 했어요.
여자를 만나려 했지만 못 만났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던 거죠. 게다가 남편이 집에 있으니 시모가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주 잠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모가 오지 않고 남편이 집안일을 해주고 있었으니 딱 오늘만 같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남편은 일이 다시 바빠지는 바람에 다시 지방을 오가는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다시 사라지자 시모의 습격이 시작되었어요. 무슨 생각인 건지 시모는 남편이 있을 때는 절대로 집에 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오지 않을 때는 귀신같이 알고 집에 와서는 저를 괴롭혔어요. 집안일 못한다고 지적하던 시모는 아이가 커갈수록 아이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못생겼다느니, 너를 닮은 게 실수였다느니. 듣기에도 진짜 머리가 아플 만큼 아이에 대한 악담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농담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매번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점점 더 농담으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자그마치 애가 태어나고 30개월을 그렇게 보냈죠. 그런 상황을 참다 못한 저는 인연을 끊고 지냈던 어머니에게 결혼 후 처음으로, 아니, 집을 나온 후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시모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집에 잘 오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엄마, 나야. 너 지금 어디야? 어떻게 한 번도 연락을 안 해? 이 모진 것. 잘 살고는 있는 거야?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엄마, 너무 걱정했어. 나 결혼해서 애까지 있어.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는데 혼전 임신이라 엄마하고 틀어질까봐 걱정돼서 연락도 못했어. 뭐? 애가 있어? 결혼까지 했다고? 너 결혼식 할 때는 어떻겠어? 부모도 없이 혼자 들어갔어? 아니, 결혼식은 아직 안 했어. 배가 불러와서 결혼식은 나중에 하기로 했거든. 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오랜만에 전화했나 싶었는데 이런 일까지 듣게 되고. 그래, 애는 몇 살이야? 이제 30개월이야. 아들인데 귀엽고 애교도 많아. 듣기만 해도 좋네. 내일이라도 집에 와. 반찬 해놓을 테니까 반찬 가지고 가고. 애 얼굴도 한번 보자. 연락 안 되는 동안 손주가 생겼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음날 꼭두 새벽부터 저희 친정을 찾아갔어요. 몇 년을 오지 않았음에도 제 방은 그대로더군요. 주말이라 아버지도 집에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는 많이 늙었더라고요. 이놈아, 이렇게 힘들게 살 거면 그냥 집에 있지 그랬어. 우리 몰래 애까지 낳고. 그렇게 아버지와 마음을 터놓게 된 우리 가족은 그간 밀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에 대한 신상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네 신랑이라는 사람 사진이 있냐? 아빠 얼굴 좀 보여줘봐.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 좀 보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폰 사진을 몇 개 보여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닮았는데. 뭘 닮아? 아, 애기랑은 많이 닮았지, 아빤데. 아니, 애 말고 우리 회사 직원 말이야. 나이도 이름도 똑같은데 사업한다고? 아무리 봐도 우리 부서 직원이랑 똑같단 말이지. 아니겠지. 잘못 본 거 아냐? 남편 사업하느라 매번 바쁘다는데. 게다가 지방을 자주 다녀서 집에도 많이 못 오고. 저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그렇게 말했는데 아버지는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 이름이랑 나이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 직원은 결혼했다고 한 적 없거든. 아빠가 너무 의아해서 그러지. 아버지의 그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거짓말을 할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이름에다 나이, 얼굴까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 남편이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 맞다면 그는 제게 직업도 속이고 싱글인 척 돌아다닌다는 것이잖아요. 남편이 데이트 어플을 사용했던 전적이 있었기에 저도 마음 편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반찬을 받아 집에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는 친구에게 주변에 돈 필요한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했어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려니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소개받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미행해 달라고 했어요. 어딜 가는지 뭘 하는지도 알아봐 달라고 했죠. 저는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시간마다 사진이 메시지로 제게 도착했어요. 남편은 저희 집에서 나와 정말로 아버지의 직장으로 가더군요.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 이름을 보고 있으니 손발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진짜로 아버지 말대로 사업가가 아닌 직장인이었던 남편이 왜 저를 속였는지 그 속내가 궁금해졌어요. 이 사진만으로도 분노할 만한데 그 뒤의 사진은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요. 제가 모르는 어떤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거긴 지금 제가 사는 집 근처였거든요. 남편 놈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진까지 보고 난 뒤 제가 직접 알아보기로 했어요.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겨놓고 새벽부터 그 아파트로 가서 남편의 차 번호를 찾았죠. 그리고 근처에서 몰래 기다렸어요.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차를 타러 나오는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사진 속 여성과 아이, 그리고 시모까지 모두 나왔어요. 시모가 이 여성과 아이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유모차를 밀고 있는 남편놈을 보니 배알이 뒤틀려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나가서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더군요. 하지만 참았어요. 나와 만날 때부터 아니면 혹시라도 그 전부터 만났을지도 모를 상간녀를 보니 속이 안 좋았어요. 게다가 저희 아이보다 아주 조금 어려 보이는 아이. 제가 임신했을 때 저 여자도 임신을 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너무 더러운 기분에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쫓아갈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을 기다리며 왜 굳이 남편이 나와 결혼을 했을까 고민해봤어요. 솔직히 우리 부부 사는 게 보통 부부처럼은 절대 보이지 않잖아요. 주말은 오지 않고 평일에도 이틀, 나흘? 이럴 거면 저랑 왜 흔쾌히 결혼을 했냐 이거죠. 그런데 짐작 가는 구석이 딱 하나 있긴 했어요. 결혼하면서 남편이 제게 그랬거든요. 우리 결혼하면 아버지 혹시 당신 직장에 모셔줄 수 있어? 아버지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걱정이거든. 지병이 있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야 하는데 병원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다고? 요양병원이면 비용이 꽤 나올 텐데. 수급자가 아니시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지. 비급여가 많으니까 그럼 우리 병원으로 모시자. 직원 할인 있으니까 조금 도움은 되겠지.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기도 쉽고 말이야. 그 말에 시부를 저희 병원으로 옮기고 제가 보호자로 지내며 필요한 걸 넣어드리거나 굳은 일을 도맡고 있었거든요. 일단 같은 건물에 있으니 제가 하기 쉬웠으니까요. 그리고 시모도 결혼할 때 꼭 부탁하더라고요. 그런데 옮기고 나니 정작 아무도 찾아와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척 하더니 제게 맡겨두고는 아예 발길을 뚝 끊었죠. 가만 보니 이것들이 입원비 할인받고 그 김에 귀찮은 짐 떠넘기려고 저와 결혼을 하려고 한 것 같았어요. 얼굴도 보지 못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허락한 시모의 속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았어요. 그런 인간들 손에 노란한 내가 너무 바보 같고 원망스러워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시간만 흘렀어요. 그리고 월요일 저녁이 되자 남편이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뭐야? 그게 뭔데? 사진을 흘깃 보던 남편은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뭔지 알아챈 거죠. 내가 사진 하나를 받았는데 사업하느라 바빠서 집에 못 온다고? 개집질하느라 집에 못 오는 거였겠지. 어이가 없어서 애까지 만들었어? 딱 봐도 우리 애랑 얼마 차이 안 나 보이는 애를 언제부터 이 상간녀랑 두 집 살림했는지 빨리 풀어. 저의 추궁에 남편놈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아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딱 그 꼴이었죠. 도리어 저한테 화를 냈으니 말이에요. 당신 스토커야? 왜 남의 뒤를 캐고 지랄이야? 내가 밖에서 뭘 하고 다니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버럭 화를 내는 남편을 보니 정말 부글거렸어요. 이 새끼는 왜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려면 내가 내야 하잖아요. 상간녀랑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애까지 낳았다니 볼장 다 본 거잖아. 우리 헤어져. 그리고 시아버지도 다른 병원으로 보내줘. 헤어지고 나면 남이니 병원비 내가 도와줄 필요도 없잖아. 그렇지? 역시 시부 이름이 정답이었는지 남편 놈이 갑자기 당황하더군요. 잠깐, 급하게 굴지 마. 내가 화낸 건 당신이 내 뒤를 캐서야. 물론 바람핀 건 내 잘못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쪽 여자 정리할게. 어차피 호적이고 뭐고 올라가 있지도 않아. 나 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남편 놈은 그쪽을 정리하겠다는 말을 불쑥 꺼내더라고요. 저는 더 어이가 없었어요. 지 사정에 맞춰서 이 여자 저 여자 관리하는 모양새가 여자가 한둘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들었죠. 분명히 다른 여자도 있겠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머리를 강타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강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깨끗하겠지. 그런데 내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아. 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뱃속이 부글부글거리고 열받아서 머리가 돌 것 같다고. 그리고 뭐? 정리를 해? 어떻게 정리할 건데? 내가 데이트 어플 같은 거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그때 끝장 봤으면 이 꼴 안 보고 사는 건데. 여기 내 집이고 어차피 오빠 짐도 얼마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 집에 발도 디딜 생각하지 마. 냉정하게 생각해. 이런 일로 당신 진짜 혼자 살 거야? 애도 어리고 싱글맘이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몰라서 그러나 본데. 지금까지도 충분히 싱글맘처럼 살고 있었어. 아니, 그보다 더 심하지. 싱글맘은 아들 외도 눈 감아주는 시어머니는 없을 거 아냐. 어쩐지 나를 감시하는 것 같더라니. 내가 그 여자랑 만날까봐 둘이서 연락 주고받았던 거지. 아주 가족들이 다 짜고 나를 속였어. 그런 거 아니야. 너무 비약해서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본가로 갈 테니까 당신도 좀 진정하고 생각 다시 해봐. 그리고 당신만 용서해주면 그쪽은 싹 다 정리할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시댁에 간다길래 1시간 뒤쯤 시댁에 전화해봤어요. 역시나 시댁에서는 남편 행적조차 모르더군요. 어디로 간 건지는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뭐 또 어디 여자나 잡으러 갔겠죠.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혼을 통보하기 전에 상간녀부터 찾아가기로 했어요. 꼴도 보기 싫은 여자였지만 남편이 그 여자와 인연을 끊겠다 했으니 확인은 하러 가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간 김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도 하고 싶었어요. 상간녀 집에서 그녀가 나올 때 저는 그 앞에 섰어요. 나 알죠? 상간녀는 제 물음에 답도 없이 폰부터 꺼내 전화를 하려고 하더군요. 딱 봐도 남편에게 전화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전화하시는 게 좋을걸요? 전 할 말 없고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치만 들어야 할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당신 존재 들키고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대답이 없는 상간녀를 보니 궁금하기는 한가 보더라고요. 그 남자 유부남인 거 알고 사귀었죠? 애가 몇 개월이에요? 26개월? 25개월? 그건 뭐 하러 물어요? 우리 애가 당신 애보다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게 뭘 뜻하는지는 알죠?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걸 왜 알아야 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남의 집 앞에 얼쩡거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어차피 상간녀 위자료 소송하면 되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은 벌금을 낼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당신이 애를 가졌을 때 이미 우리는 혼인신고 완료 시점이었다는 거. 완벽히 결혼 생활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다른 할 말 있어요? 당신 유부남이랑 눈 맞은 거예요. 와이프 있는 남자 건드린 거라고. 와이프? 웃기시네. 누가 마음대로 와이프래? 두 사람 결혼식 안 한 거 다 알거든요? 이보세요. 애를 먼저 낳은 게 당신이더라도 그 남자 마음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본처지. 그리고 우리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무슨? 당신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이라고 남편이 그랬거든요? 필요라면 어떤?
남편이 아버지 떠안기 싫어서 병원 다니는 여자 만나서 맡겼다고 얼마나 좋아한 줄 알기나 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와이프? 웃기고 앉았네. 본인이 세컨드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가설들이 다 맞아떨어지니 오히려 머릿속이 상쾌해지더라고요. 상간녀는 그 뒤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주 쏟아내더라고요. 진짜 부인은 나고 당신이 세컨드거든요? 그리고 조만간 혼인신고하면 애도 호적에 올려준다고 했어요. 솔직히 시아버지 죽고 없으면 당신 같은 여자 필요도 없었어. 혼인신고? 내가 혼인신고를 먼저 올렸는데 당신이 어떻게 혼인신고를 또 올려요? 참 이상한 여자네. 이미 법적으로 유부남인 남자를 어떻게 혼인신고하는지 당신이 좀 알려줄래요? 제 말에 상간녀의 아주 당당하기만 하던 얼굴이 갑자기 동그랗게 놀란 얼굴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몰랐나 봐요. 남편 놈이 저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걸. 그게 무슨 소리야?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남편은 나한테 혼인신고 안 했다던데? 애 가져서 결혼하는데 결혼식도 못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혼인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새끼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느라 바빠서 깜빡했나 본데 결혼 준비할 때 이미 남편 신분증과 도장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신고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던데요. 설마 이제까지 자기가 혼인신고 되어 있었던 것도 몰랐대요? 그걸 왜 혼자서 혼인신고를 해요? 그럼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이랑 혼인신고를 하지 누구랑 혼인신고를 해요? 그리고 애 낳으면 호적에 올려야 하잖아요. 그러니 혼인신고했죠.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둘이서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 애가 태어나면 호적부터 올려주겠다고 했겠죠. 대체 뭘 기다린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 웃음이 났어요. 그놈도 자기가 법적으로 본인이 유부남인 거 모르고 있나 보더라고요. 저는 상간녀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자식은 법적인 유부남이었고 당신은 유부남이랑 붙어먹은 불륜녀고요. 그리고 내가 남편한테 어제 헤어지자 했더니 나한테는 당신 쪽을 정리하겠다고 하더군요. 생각한 것보다 엄청 사랑한 건 아니었나 보네요. 아참,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상간녀에게 여자가 나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받은 배신과 상실감을 이 여자도 받길 원했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가 빨리 깨닫고 남편 놈을 버려주길 바라는 마음도 더 컸고요. 그 남자 폰 자세히 살펴봐요. 데이트 어플 있을 거예요. 우리 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자 만나려고 그 데이트 어플로 여자 찾은 게 그 남자예요. 각서 날짜가 당신이 임신 중일 때죠? 그때도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닌 거예요. 이쯤 되면 그 남자가 얼마나 인간 쓰레기인지 잘 알겠죠? 상간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믿고 싶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이 데이트 어플을 사용했을 때 작성한 각서를 상간녀에게 폰으로 보여줬어요. 날짜까지 적힌 각서는 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작성된 거니까 적어도 이 각서를 썼을 때는 그녀가 임신 중이었거나 아이가 신생아였을 것 같았거든요. 그 데이트 어플 상대방이 제 친구여서 제가 착각할 리 없거든요. 친구한테 목록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겠죠. 그거라도 받아서 보여줘요? 아, 그리고 혹시 주말에 잠깐 저희 집 간다고 나간 적 없어요? 근데 그놈은 저희 집에 주말에 온 적이 없어요. 매번 평일에만 저희 집 왔거든요. 그럼 이 집에 오지 않은 주말에는 어디에 갔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상간녀의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니 얄궂게도 제 마음이 조금 시원해지더라고요. 결국 상간녀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폰을 들고 남편놈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야, 이 나쁜 놈아. 너 혼인신고까지 했으면서 뭐? 우리 애를 호적에 올려줘? 너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야? 우리 사이 이제 끝이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집으로 갔어요. 이 정도로 불을 지펴놨으니 두 사람은 알아서 타오르다 꺼질 테죠. 집에 돌아오는 내내 남편놈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싹 다 무시했어요. 이제 저는 그놈한테 들을 말도 할 말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놈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집에 돌아가 짐을 싸고 있는데 남편놈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짐을 마저 챙겼어요. 남편이 제 몸을 휙 돌려 세우더라고요. 얼굴을 보니 화가 잔뜩 난 것이 제가 딱 바라던 얼굴이었어요. 바빠. 별일 아니면 나중에 전화로 해. 그게 남편한테 할 말이야? 당신이 하던 대로 했는데 뭐 문제라도 있어? 매번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하던 사람은 당신이잖아. 아, 지금 그 말 하자는 게 아니잖아. 너 혼인신고는 언제 했어? 아니 왜 맘대로 혼인신고를 해? 그것부터 묻는 걸 보니 상간녀가 화낸 것보다도 자기가 총각이 아니라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화가 났나 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웃겼지만 꾹 참고 말했죠. 아, 그것 때문에 왔어? 그럼 결혼식도 안 하고 애 낳고 사는데 혼인신고라는 확신도 없으면 나중에 내가 뭐가 되는데? 그리고 결혼하자는 말은 혼인신고 하자는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다른 생각이라도 했어? 평생을 총각으로 있고 싶었나 본데 난 그런 거 정확히 아는 타입이야. 결혼 준비하면서 당연히 혼인신고도 한 거지. 질문이 근데 너무하네. 왜? 유부남이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애가 이쪽 집 저쪽 집 합쳐서 둘이나 되면서? 아,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그 여자는 왜 찾아갔어? 나랑 해결하면 될 문제잖아. 너 스토커야? 왜 엄한 사람한테 가서 화풀이 했냐고. 나하고 싸우고 해결하면 될 일을 내가 그 여자랑 헤어져 준다고 했잖아. 내가 뭘 하든 신경 안 썼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신경 쓰지 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이혼하고 집 뺄 거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랑 잘 살아. 왜 나 때문에 그 여자랑 헤어져? 그러지 마. 그냥 둘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시부 시모 모시고 잘 살면 되잖아. 더 이상 간섭 안 할 테니까. 아 참, 대신에 위자료는 무조건 받을 거고 아이 양육권 친권도 무조건 가져올 거니까 양육비 줄 걱정이나 하고 있어. 양육비? 나 그럴 돈 없어. 받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받아가. 돈 한 푼도 없는 나한테 가져갈 게 있을까? 네가 알아서 잘 찾아봐. 나는 못 주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싱긋 웃어줬어요. 저런다고 제가 당황할 줄 알았다면 오산이죠. 그래? 오빠가 안 주면 오빠 직장에서 돈 직접 빼갈게. 걱정 마. 그거면 충분하지? 신경 쓸 일 하나도 없으니까. 뭐? 네가 내 직장을 어떻게 알아? 너 내 뒤도 캐고 다녔냐? 당황한 남편놈의 얼굴에 저는 더 크게 미소 지으며 말해줬어요. 나도 얼마 전에 아버지랑 연락돼서 알게 됐거든. 오빠가 우리 아빠 부하 직원이더라고. 아버지가 아주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 회사에서도 언제나 총각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면서? 나한테 사업한다고 속이고 상간녀 집에서 먹고 자고 하니 아주 좋았지. 이렇게 들키게 될 줄 몰랐지? 설마 장인어른이 직장 상사일 줄이야. 그치? 제 말에 사색이 된 남편 새끼의 얼굴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끝까지 숨기고 싶었을 텐데 어쩌나요? 모든 게 다 까발려져 버렸는데. 그게 사실이야? 진짜 우리 부장님이 당신 아버지라고? 거짓말이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봐. 어차피 내가 하는 말 믿지도 않을 거잖아. 대신 아버지한테 물어봤을 때 무슨 일 당할지는 나도 장담은 못해. 아버지가 그렇게 보여도 딸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라. 뭐 그게 싫으면 직장을 그만둬도 괜찮지. 괜히 그렇잖아. 이혼한 와이프 아버지라니. 세상에 이보다 더 찝찝한 관계가 어딨어? 그러나 그 직장은 그만두지 못할 거예요. 생각보다 월급도 많고 복지도 좋거든요. 잠깐만. 여보, 우리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할까? 가족관계나 그런 거 정말로 맞는 거야? 일부러 나한테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 나 바쁘다니까. 짐 싸고 있는 거 안 보여?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나는 이제 오빠한테 간섭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저는 매달리던 남편놈을 집 밖으로 내치고 최소한의 짐만 챙겨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혹시나 남편놈이 이 집에 들어가 죽치고 있을까봐 비밀번호도 바꾸고 집주인에게도 남편놈에게 문 열어주지 말라고 전했어요. 그러게 사기를 치려면 잘 알아보고 쳤어야죠. 그렇게 이혼은 아주 속전속결로 이뤄졌어요. 워낙에 남편놈에게 유책 사유가 많고 확실하기도 했어서
저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이혼이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제 마음과 태어난 후로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아들의 마음은 절대로 제게 유리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혼이 완료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가 일하는 병원에 입원한 시부의 할인을 끊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달 병원비가 평소의 배로 나오자 시모가 연락이 왔더군요. 병원으로 전화하면 될 일을 제 개인 폰으로 연락을 했어요. 야, 너 병원비에 무슨 짓 했지? 왜 병원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와? 80만 원 나오던 병원비가 왜 갑자기 160만 원이나 나와? 아, 보호자분, 그건 당연한 일이죠. 원래 병원비가 160인데 가족 할인 받아서 120만 원이었고 그중에 40만 원을 제가 선지급금으로 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낼 돈은 80만 원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했잖아요. 보호자분 아드님의 유책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할인이 사라지고 제가 내던 돈도 안 내게 돼서 160만 원 전체를 내셔야 하는 거예요. 저번 달, 저저번 달 입원비 내역서 보세요. 할인 전 금액이 아마 160일 거고 선수금이 40 있을 테니까.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할인을 끊으면 어떡해? 미리 이야기라도 해줬어야지. 그리고 그래, 그 사람은 당신 딸 할아버지거든. 충분히 혈연이 있으니까 할인도 가능하지. 아, 할인은 직원의 직계 좀비속과 배우자 직계 좀비속 뿐이에요. 저는 이제 배우자가 사라졌으니 할인이 안 되는 거고요. 이혼한 거 병원에서 다 알아서 어차피 할인 안 되거든요. 그거 다 알고 아드님이랑 저 결혼시킨 거 아니었어요? 그럼 이혼하면 본래대로 돌아갈 것도 잘 아셨어야죠. 제 말에 시모가 순간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오래전의 이야기라 잊어버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왜 사람을 괴롭혔는지, 왜 아들의 외도를 돕고 있었는지, 이제와 후회한들 저는 번복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아니, 그런 걸로 결혼시킨 거 아니야. 그리고 예정이 있는데 그 정을 봐서라도 좀. 정 같은 거 없고요. 솔직히 지금까지 매달 50만 원씩 더 내준 것도 다 받아내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어차피 그것까지 위자료로 싹 다 받아먹을 거지만. 그리고 병원이 비싸면 본인이 직접 간병하시면 되잖아요. 결국 시모는 할 말이 없으니 욕만 하다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그 뒤에는 남편 놈이 시모와 같이 왔어요. 교대로 참 웃기지도 않았어요. 여보, 진짜로 다시 생각해봐. 당신 속인 거 내가 다 잘못했고 그 여자랑은 이미 관계 정리했어. 나는 이혼도 안 할 거고 아버지 퇴원도 못 시켜. 아직 집 정리 안 된 것 같던데 이러지 말고 우리 다시 같이 살자. 이번에는 꼬박꼬박 집에도 잘 들어오고 당신이랑 아들한테 충실할게. 정말이야. 그 꼴을 보니 얼마 전 들었던 소문이 진짜였던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가 자기 말고 딴 여자 또 만나는 거 발견해서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내쫓았다 하더라고요. 혼인신고 해주겠단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상간녀가 이미 유부남이었던 남편이 또다시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용서해줄 리가 없죠. 집이 없어 시댁에 들어가 시모와 함께 살던 남편 놈은 급하니 이번에는 제게 와서 빌붙으려 하더라고요. 똥줄이 타는 건 시모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래, 얘야, 나도 다 잘못했어. 이때까지 너한테 그런 거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해. 이제까지 내가 그랬던 건 다 너를 위해서였어. 남편 바람피는 걸 들키면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래서 내가 너를 못 나가게 한 것뿐이야. 정말로 나쁜 의도로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제가 걱정돼서 남편 불륜을 눈감아줬다는 정신 나간 시모의 말을 들으니 이 사람들 제정신이 맞나 싶더라고요. 여태껏 그 여자랑 즐겁게 하하호호 잘 지내놓고는 이제 와서 자기들 아쉬우니 바로 획 돌아서는 거 봐요. 다 뽀록난 주제에 말은 얼마나 청산유수인지. 죄송해요. 저는 두 분을 용서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특히 어머니, 제가 상간녀와 마주칠까봐 매일 수시로 집에 감시하러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그 열정을 남편분에게 쏟아서 열심히 간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모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오빠도 헛소리는 그만하고 직장이나 잘 다녀.
그래야 아버지 편으로 매달 양육비 잘 받을 거 아냐. 그러니까 여보, 나 지금 진짜 힘든 상황이라고. 정말 미안한 마음 가득하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너 이렇게 독한 여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참 대단하지. 이렇게 어리바리한 여자를 이렇게 독하게 만드는 당신 가족들이 더 대단하지 않아? 그리고 나를 속이느라 바쁘게 움직였던 열정이 있으면 아버지도 간병 잘할 수 있을 거야. 제 말에 뭐라 말 못하던 남편은 궁시렁거리며 퇴원수속을 받더군요. 독한 년. 결국 옆에 있던 시모는 참지 못하고 저에게 나지막히 내뱉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답해줬어요. 제가 독한 년이면 두 분은 사기꾼이세요? 아들 바람피는 거 도와주는 시모에 총각 행세하려고 혼인신고도 안 하려던 남편에 사기꾼 기질이 그 집안 특징인가 보네요. 누구더러 독한 년이라는 건지. 그렇게 남편은 시부를 시댁으로 모셔갔어요. 나중에 소문으로 들으니 시부 간병하던 시모가 결국은 몸이 크게 상하는 바람에 두 사람이 나란히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놈은 일 다니다가 결국 두 사람의 요양원 비용이 부담돼서 투자 뛰고 있다고 아버지가 말해줬어요. 새벽에 배송일하면서 여전히 아버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니 불행 중 다행스런 일이었어요. 애 양육비는 그래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매달 전 남편에게 직접 양육비를 받아 제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쁘니 이제는 여자 만날 시간도 없겠죠?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 못 만나는 건 아쉽겠지만 인간이 되는 수행을 한다고 치면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본인은 그저 지금 고생만 한다고 생각하며 투덜대겠지만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솔직히 남편 탓만 할 건 아니라는 생각도 해요. 아니, 속인 놈은 무조건 잘못이지만 저도 어수룩하게 속아 넘어간 잘못이 있긴 하죠. 결혼은 언제나 신중해야 하고 순간의 감정에 선택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 쓰라리고도 좋은 교훈을 얻기도 했고요. 처음부터 수상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으니 임신을 했더라도 신중히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때 부모님과 연락을 하고 있었더라면 좀 더 좋은 조언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남편 놈의 가족이 짜고 저를 속일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막판에는 다들 알아서 망해줘서 속은 시원해요. 저는 부모님 밑에서 아들 키우며 즐겁게 살고 있어요. 한번 떨어졌던 가족이고 다시 만나 앙금도 풀었고 귀여운 애교쟁이 손주도 있으니 아버지는 항상 아이를 위한 장난감을 사거나 여행을 같이 가곤 해요. 일을 하면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니 매달 죄송한 마음에 용돈도 드리지만 아이에게 따뜻한 가족을 경험시켜줄 수 있어서 차라리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요. 남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말아야 하지만 나의 불행을 행복으로 삼던 놈이 불행해지니 솔직히 기쁜 게 사람 마음인가 봐요. 이 정도로 당했으니 이런 생각 조금쯤은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무 열받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보니 이혼당한 글이 사기당한 글 같기도 하고 참 여러모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창피한 일이긴 하네요. 그래도 제가 글을 쓴 건 이런 어이없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같이 욕이나 시원하게 해주시면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았거든요. 긴 글 읽어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